이재명에게 중압감을 느낄까요? 아니면 지금 검찰에게 중압감을 느낄까요? TV조선 보도로 가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확실히 선정적인 저거 위증교사 한 거 아니야, 빼박은 거 아니야. 저 발언의 실체를 이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김진성 씨는 대화 초반에 김병량 시장과 KBS 사이 이면 협의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맞다 라고 인정을 처음에 해줬습니다. 이 모두의 예를 들어 검찰도 나를 좀 봐야 되고 또 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면 분위기는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좀 기억을 좀 되살려서 혹시 기회되면.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막 설명을 이어가죠. 아, 그런 분위기 정도는 있었는데 그러면 혹시 이런 거 기억나세요? 이재명이 주범인 걸로 몰아주면 성남시는 최철우 PD 고소를 취하고 협의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까지도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근데 협의 심의를 누가 맡았는지는 나는 모르겠다. 다시 한번 이면 협의가 진행됐다는 사실은 확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면 협의는 있었는데 최철우 PD 고소 취하를 누가 협의했고 뭐 했고까지는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근데 그럼 당신 이면 협의 분위기가 있었던 건 맞다고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해주면 되지 라는 표현을 한 것을 마치 TV조선은 당신 기억 안 나는 거를 들었다고 위증해주면 되지 라고 말한 것처럼. 그러니 이제 어느 쪽을 가리키느냐의 문제죠. 위에 거냐 위에 그 앞에 나온 이제 맥락들을 이제 다 살펴보더라도 없는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한 건 아니죠. 박대영 기자 설명처럼 바로 그런 얘기가 담고 있는 게, 지칭하는 게 누가 고소 취하 협의를 하고 뭐하고 했는지를 기억이 안 나는데 들었다고 얘기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진 모르지만 그 당시에 협의가 있었던 거는 맞으니까 자기는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증언을 해주면 되지 라는 표현으로 해서 이제 그게 상식이죠. 김진성 씨가 최초로 인정한 저 문장을 모르고 있다면 저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V조선은 저걸 빼버리니까 박정훈 의원도 저걸 빼버리니까 이재명의 저 마지막 워딩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는 발언이 전혀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이 앞에 이제 TV조선보도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시면 그런 얘기를 들어줬다고 해주면 되지. 네. 근데 그러니까 저거를 맥락을 쏙 빼버리고 그러네요. 그냥 김진성 씨가 저 얘기를 한 거에 이어서 저런 이야기를 한 것처럼 딱 편집이 돼버립니다. 요건 보면 위증 교사 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요. 이거는 내가 당시에 듣기로는 KBS PD들이 몰래 얘기해 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고소 취소해 주기로 했는데 안 해준다고 신경질 내고 내가 빨리 잡혀야 그 길을 구속 취소를 하든지 하는데 그것도 사실 안 해줬고 내가 늦게 가는 바람에 그래서 구형도 미루고 저처럼 승질 내고 그랬죠. 어쨌든 핵심은 김 비서관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거는 KBS하고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도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제일 좋죠. 실제로 그때 비서였으니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전체 흐름이라든가. 그래서 좀 협의 애매한 게 그때는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선거 준비하고 있어요. 선거를 위해서 먼저 나와서 내부에서 사실 이제 누가 KBS랑 연결됐을지 모르는데 회장이 아마 애매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당시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죠. 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된 상황 아니니까 그때 수행을 안 하고 있어서 어제권이한테 번호를 알려줬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 있었던 건 맞는데 누가 KBS랑 연결됐는지 나는 기억이 안 난다. 그건 애매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됐고 다만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건 그 당시에 맞으니까 그거를 들었다고 얘기를 해주면 되죠 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제는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분이 사실은 그 KBS하고 그 시 간의 그런 이면 협의 분위기가 없었다고 얘기한다면 제가 그걸 누가 그 협의를 맡았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누가 그런 협의를 맡았는지까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면 협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들은 이분도 알고 있었다는 걸 전제로, 그걸 인정하는 전제로 지금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누가 이면 협의를 주도했다, 그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KBS하고 성남시 간에 그런 이면 협의가 있었다라고 한 사실 자체를 성남시 시장의 당시 시장의 가장 최측근 인사로부터 그런 분위기, 그런 이면 협의의 그런 분위기는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사실 정도만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들려요. 확실히 누가 보더라도 이 맥락을 이거 외에 다른 이걸 위증교사로 해석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 다시 돌아가서 국어 공부를 다시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걔네들이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나가 핵심이잖아요. 당시에. 그래서 당시에 어쨌든 제가
그때 뭐 들은 얘기, 뭐 최초로 PD한테는 고소 취하해준다고 약속을 미리 했었다는 거고, 그 기억하세요 혹시?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고소 취하해준다고. KBS 측하고 뭐 협의도 좀 하고, KBS하고 상의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네. 그건 뭐 사실일 테고 구체적으로 얘기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KBS하고 성남시하고는 이해관계가 좀 일치한 게. 그때 당시에 KBS가 그 수다를 가짜로 가둬놓고 찍어놓고 자연 생태를 찍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시끄러웠는데 다시 최철호가 이 짓을 했던 걸로 되면 KBS가 아주 난처해져서 그 이재명이가 시켜서 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묻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이익이 있었던 거고 KBS는 어쨌든 성남시 입장에서 선거도 지금 임박한데 이재명이를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입지도 좀 회복할 수가 있는 이익이 있었던 거고, 근데 검찰은 이 사건에 관련된 게 주로는 뭐 박주선이니 이동훈이 뭐 이런 검찰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어쨌든 잡아놓는 게 이익이었던 거고, 최초로는 회사에 징계당하고 잘릴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태인데 이제 그걸 면하게 된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카메라맨하고 오디오맨 보조인가? 걔는? 그 걔들도 징계당하고 처벌되게 생겼는데 결국은 그들은 입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징계도 안 당했죠. 이게 모두가 나를 잡아놓는데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의 얘기가 오간 걸로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증언이 좀 있으면 뭐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알 필요가 없고 뭐 10주년 지난 일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 KBS 측하고 성남시 측하고 그런 식의 협의나 논의가 많았다,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것 정도를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얘기해주면 누군가가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딱 그 한 문장만 딱 보면 뭔가 위증을 교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내용을 쭉 알고 보니까 이제 해석이 분명히 되시죠. KBS나 아니면 성남시 간에 이면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분도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담당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걸 전제로 해서 이재명 당시 지사가 좀 상세한 배경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기억을 되살리기 정보를 위해서 그 이분이 사실은 저는 그때 당시에 뭐 저는 기억이 사실은 안 나고요. 저 캠프 밖에 나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협의가 진행되는지 어쩐지 전혀 모르고요. 뭐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장황하게 그 당시 배경 설명을 했다고 얘기한다면 기억에 없는 사람에게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달라고 사실은 주문한 걸로 읽힐 여지가 있긴 하지만 이분은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 당시에 그런 이면 협의 분위기는 분명히 있었죠. 담당자가 누군지까지는 해줬기 때문에 담당자가 누구인 것까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정도 얘기를 100번을 양보해서 위중 교사를 약간 의심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하지만 또 반대로 보더라도 이거는 없는 기억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면 협의가 있었다라고 이분이 이제 기억을 상기시키니까 그 구체적인 기억들을 조금 더 되살려주기 위해서 배경 설명을 한 것으로 이렇게 그렇죠.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얘기하는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전 누가 보더라도 의심의 여지가 없이 위증 교사에 대한 입증을 저 녹취로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공소장에 아무튼 왜 저 김진석 씨의 굉장히 중요한 워딩,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는 성남시 내에 있었죠라는 그거를 왜 공소장에 빼먹어 버렸을까? 공소장 다시 보시면 아무런 기억이 없음에도 이렇게 워딩을 쓰면서 공소장에 그러면서 판사의 판단을 처음부터 그르치게 만들려고 작정하고 공소장을 저렇게 이거 작성한 검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자세한 문장들이 이렇게 분절돼서 써 있는 걸 보면 그때 그 검사는 저걸 입수를 한 거예요. 그렇죠. 녹취록을 듣고 쓴 겁니다. 고의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논란이 되는 발언은 뭐냐면 거기에 맞춰서 딱 이것만 보면 거기에 맞춰서 위증을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재명 지사는 저 말을 딱 김진석 씨가 하자마자 무슨 얘기를 바로 해버리냐면 아니요 안 본 거를 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이거를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TV조선도 국민의힘 의원도 검찰 공소장도 그 부분을 빼버립니다. 공소장 보시면 김진성이 제가 거기 맞춰서 뭐 해야죠 라며 이재명의 요구에 맞춰서 허위 증언을 해주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나 실제는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느냐, 이재명 지사는 안 본 거를 봤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바로 당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박정은 의원과 언론 TV조선 검찰 공소장에 이 내용은 빠졌습니다. 피고인이 위증교사의 의심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녹취해서 안 본 걸 봤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위증교사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주문을 했던 건데 그런 얘기들을 좀 기억을 좀 되살려서
혹시 기회 되면 네네. 뭐 그때도 뭐 그런 뉘앙스 그런 뭐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뭐 구속됐다고 3일 만에 석방되고 150만 원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던 사건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시장님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그래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한번 더 살려봐 주시고 어떤 취지로 저기 해야 되는지를 한번. 네네 내가 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도 돼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자료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방결문하고 글을 보내드릴게요. 방결문하고 근데 우리가 했던 주장 재판 주장했던 거 그걸 보면 제가 또 내가 한번 일단 보내드릴게요. 하여튼 아까 얘기로 좀 되돌아가서 하여튼 자료는 보낼 테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어쨌든 한번 갖고 싶은 그 생각은 나던데 그때 저 보고 임시한 상태에서 네네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시죠. 예. 제가 얘기해놓은 내용들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맞춰서 뭐 그냥. 뭐 예를 들면 사건 그날 뭐 통화할 때에 예를 들어 우리 김일성이 안 본 거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쪽 시장님 쪽 이게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런 거나 좀 상기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또 통화할게요. 야, 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안 네. 본 거를 지금 본 걸로는 하지 말고. 네. 그리고 여기 대화 맥락상 보게 되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라고 맥락상 의미는 이분은 이제 그 뭔가 이면 협의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긴 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을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날 그 당시에 그 느꼈었던 그런 이면 협의의 그런 분위기만 그 러프하게 그 얘기를 해주셔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저기서. 그죠? 예. 근데 그리고 이게 말이 다 빠졌다는 거야. 이분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진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절대 안 본 거를 보통 얘기할 필요는 없고라고 네. 얘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하고 있잖아요. 예. 또 공소장에 왜곡된 내용. 제가 녹취록에서 못 들어본 내용이 좀 쓰여 있는 걸 봤어요. 김진성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KBS와 성남시 뭐 이면 협의 그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변론 요지서에 그러한 내용이 잘 기재되어 있는 것을 읽어보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런 내용이 공소장에 써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녹취록 진짜 샅샅이 뒤졌는데 저런 내용은 없었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저런 내용을 썼나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실제 통화 내용은 김진성이 지사님 변론 그 당시를 보면 아무튼 선거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한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그 경기도지사 그 선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렇죠. 김진성이 그런 해명이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해명이 됐어야 되는 상황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분위기를 변론 요지서에 잘 쓰셨더라고요. 김진성은 이제 변론 요지서를 받아본 거예요. 받아보고 읽어봤는데 그 당시에 2002년 당시 그 성남시와 KBS 그 사이 이면 협의 뭐 어떤 분위기 해명이 됐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2018년에 선거 때 해명이 됐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변론 요지서에 잘 쓰셨더라 라고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김진성 씨가. 네. 그러니까 제가 기억에 이렇게 바라는 것들을 변론 요지서에 어떤 것들을 제가 숙지해야 될지 잘 이해했다 이런 취지의 대화가 아니고 내가 그 알고 있었던 그런 그렇죠? 그 당시의 상황적인 맥락이 변론 요지서에 잘 기재되어 있더라. 잘 쓰셨더라. 네. 잘 읽어봤다. 그러니까 변론 요지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내가 기억하고 있던 내용들하고 좀 잘 맞더라라고 하는 그렇죠? 얘기를 그냥 얘기를 한 거죠, 저 얘기는. 그런데 검찰 공소장은 난 기억 안 나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는 내용을 어떤 취지로 써놓으셨더라. 가서 위증을 해달라고 하는지 그 취지가 잘 설명이 돼 있다. 이렇게 검찰 공소장은 완전히 실제 통화 내용을 바꿔가지고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아주 위험한 표현이에요. 이거 완전 허위에 모르지만이라는 말을 넣은 거예요. 없는데. 김지성 씨가 이런 표현 안 합니다. 없는데. 그 변론 요지서에 누가 그 실무 협의를 맡았는지 잘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변론 요지서에 씁니까?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잘 기재되어 있는 거를 읽어봤다라는 취지로 대답해야 돼 이렇게 써 이 있습니다. 취지는 정확하지 않은 걸 쓸 때마다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저게 검사가 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또 우리 네. 청담동 그 술자리에 그렇죠. 첼리스트가 최초의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거짓말 했다고 진술한 게 아니고 거짓말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거짓말하고 싶을 때 저런 표현을 수거처럼 쓰는군요. 법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네. 정확한 워딩 저렇게 따옴표로 쓰는데 공소장에 뭔가 허위 내용을 쓰고 싶어. 근데 증거는 없어. 그럴 그러면 때 저렇게 헛다운표를 헛다운표 해서 쓰고 취지로 아 저게 전형적인 법 기술. 아 저게 기술이군요. 법 기술입니다, 저게. 예. 기가 막혀서 웃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그때는 나하고 이제 사무실 인터뷰 중이었으니까, 얘기 중이었으니까. 네. 그때 통화한 게 내가 시켜가지고 마음 먹고 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지. 그 전에 이미 뭐, 검찰이라고 여러 차례 이미 김민석 의원님한테 2번 전화했고, 비서실로도 이미 뭐 수원지검이라고 전화했고. 근데 그거 하나 하고, 그 어차피 옛날에 조서했긴 하겠지만, 하나는 하여튼 공격 타겟은 목표는 나였기 때문에 고발을 하면서 KBS 측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던 건 분명하고, 다만 그 내용이 고소 취소였는지 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지는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실제로 KBS하고 전화한 사람은 누구예요? 뭐 누군가 했을 거아요. 시장님이 직접 하진 않았을 거고. 그 내용까지 누군가가 연결이 됐을 것 같은데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사내 변론 당시를 보면 아무튼 선거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한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해명이 됐어야 될 이제 상황이 필요했던 그렇지. 그 분위기를 잘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변론 요지서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제 잘 외워서 제가 잘 뭐 증언하겠습니다. 이런 취지의 대화가 아니잖아요. 이재명 지사의 기본 취지는 나한테 사실은 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맞아요. 그렇죠. 그건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예,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긴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나한테 그 유리하게 거짓말, 위증을 해달라고 부탁한 내용은 어디를 눈치를 씻고 봐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만약에 처벌을 시작하면 네. 정말 중요한 증인을 찾아다니면서 제발 좀 기억을 되살려 주세요 라고 자기 방어권을 위해서 행동하는 모든 행동이 앞으로 다 처벌되는 겁니다. 근데 어디를 보더라도 비서는 자기가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한테 그 뭔가 뒤집어 씌우려고 네. 하는 그러한 성남시하고 KBS 간의 이면 협의가 있었던 그때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걸 본인이 확인해 주고 있고 그리고 분명히 그런 협의는 있긴 있었을 텐데 제가 담당자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는 얘기까지 덧붙여서 얘기를 하고 담당자까지 기억까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런 협의가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 기억이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기억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당시 배경 설명들을 많이 얘기를 했던 거죠. 구체적인 얘기들. 그리고 끝에는 그렇다고 해서 나를 위해서 안 본 걸 유증해 주지 말고 그냥 그렇게 막연히 그 당시 느꼈었던 걸 전체적으로 뭐 그때 당시 분위기만 그렇죠. 얘기해줘도 나한테는 그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화로 나한테 했던 얘기만 해줘도 나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전체적인 대화 맥락이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요. 통화 때 이재명 지사가 김진성에게 이제 통화 과정에서 무슨 설명을 듣고 그때 그럼 이면 협의 그 담당자가 성남시의 땡땡땡 오대곤이라는 그 직원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인 것으로 추정되는 김진성 씨의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약간 흥분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해보면 되겠네라고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하. 자,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정말 2002년 당시에 그 당시에 KBS 성남시사 이면 협의가 그러니까 있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이 그러네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검찰 공소장에는 싹 빠졌습니다. 저거 정말 중요한 내용 같아요. 네. KBS 성남시사 이면 협의 누가 했는지 아세요? 라고 물으니까 김진성은 그때 성남시 외부에 있어 잘 모르지만 그때 오대곤이 내가 그때 그 업무 인수인계 같은 걸 해갖고 그 사람이 알 거다라는 취지로 말을 해요. 그게 이재명이 약간 흥분해가지고 목소리 톤이 업되거든요. 그럼 내가 오대곤에게 전화해봐야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실제 내용입니다. 내가 그때 시행을 안 하고 있어서 오재곤이한테 번호를 알려줬다고 돼 있더라고요. 오재곤도 나중에 계속 근무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캠프로 나오면서 준비하면서 맞아. 오재곤한테 좀 물어봐야겠구나. 오재곤을 내가 시행을 시켰죠 그때. 그래서 이제 오재곤이 통화했는지 어쨌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어쨌든 그때 전체 캠프의 분위기나 전에 들은 이야기 뭐 직접은 아니지만 뭐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만 얘기를 해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사건을 다시 재구성하자는 건 아니고 나는 실제 좀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도 사실이 아닌 거니까. 사실 안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차피 이제 인정돼 버렸으니까 받았지만 그 내용이 객관적 진실은 아니어서 나는 여전히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를 이 새끼들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걸어버린 거예요. 내가 뭐 구속된 것도 인정했고 벌금 받은 것도 인정했고 다만 직접 전화한 거는 최초로다. 나는 인터뷰하다가 하는 것 때문에 도와준 걸로 누명 썼다. 그때 그 토론하실 때 그 얘기를 하신 걸로 제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그거를 지금 걸은 거예요. 제가 왜 누명 썼다고 그랬냐? 네가 유죄인데 뭐 그런 거죠. 토론을 제가 빠짐없이 봤었는데 그때 그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러면 허위 사실을 공표하려고 거짓말을 낸 거냐? 사실 허위 사실은 아니고 그렇게 인정됐지만 여전히 억울하다.
있는 사실을 해명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빗나갔다고 보죠. 법률상이 이게 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안 된다고 원래 보죠. 그러니까 뭐 아무도 안 된다고 봤는데 막 억지로 기소해 놓은 거고. 이거 의견이잖아, 의견. 네네. 유죄 판결 인정됐지만 나는 억울하다. 고액인데 그거를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냐. 의견인데. 억울하다 이런 건데 하여튼 그런 논점이고 해서요. 하여튼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아 오재권을 한번 찾아봐야겠네. 근데 오재권이가 통화한 걸로는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아니 통화를 안 해도 수행을 했으니까 수행이, KBS 측이나 이런 거 하고 뭐 한 얘기를 알고 있겠지. 예, 그때 수행을 오재권이 제가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오재권은 뭐예요? 모르죠. 지금 저기 과장이에요. 그 체육진흥과장. 아 네, 지금 체육진흥과장 같은데. 그렇군요. 거기다 우리 연락해봐야겠구나. 예. 그래요. 김현수님 좀 구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왜 뭐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 대부적인 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재명을 걸어 넣어야 될 입장이었다. 네, 변호인들 또 논의하실 거니까 네네네. 그러면서 수시로 말씀하시면 그럴게요. 예예. 인지해서 그래요. 전화 드리려다 오늘 또 이분날 행사 바쁘실 것 같아요. 연락 안 드려. 뭐 이거 하고 있지 지금은 또.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네요. 네, 마칩시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요 통화 내역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적어도 요 대목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요 이면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상황을 사실로 믿고 있었다라고 믿고 하는 걸 강력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김진석 씨도 그게 사실이니까 그 오재권한테 한번 그렇죠. 전화해 보시면 어떠냐라는 취지로 대화를 하잖아요. 이게 워낙 김 비서가 구체적인 내용들은 확인 안 해줬지만 그런 이면 협의 분위기가 있었더라고 하는 건 확인을 해줬고 또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그거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름이 실명이 나왔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굉장히 반가워했던 거죠. 이거는 적어도 고맙다 그러잖아요. 예, 적어도 이재명 대표는 사실로 믿었던 거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재곤이가 직접 통화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KBS하고 성남시 간에 뭔가 이면 협의는 있었는데 오재곤이가 직접 통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얘기는 확실히 김 비서가 이면 뭔가 협의를 좀 아는 알고 거죠. 있었기 네. 때문에 그죠. 오재곤이가 직접 통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네. 야, 공소장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김진성하고 이재명하고 대화를 하다가 내가 그때 수행을 안 하고 있어서요. 김진성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만 그냥 강조해서 돼 있고. 야, 근데 이 공소장을 보니까 답이 나왔네요. 뭐냐면 네. 오재곤을 이야기한 걸 빼야지 위증교사가 돼요. 오재곤이 있으면 위증교사가 될 수가 없어. 그렇죠. 그죠? 예. 오재곤이 있으면 위증교사를 2명한테 해야 되잖아. 그거는 힘들어요. 네. 한 명만 구워 삶는 것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오재곤을 빼야지 이게 공소장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 아주 중요한 그 법기술이 또 하나 적용됐습니다. 야. 네, 그래서 이제 녹취록을 취사 선택, 뭐 왜곡 편집해서 공소장을 썼다라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올해 초부터 계속 그런 주장을 해왔던 게 아닌가. 자, 그럼 김진성은 과연 왜 입장이? 그러니까 이 사람 왜 바뀐 거예요? 2019년 재판 때와 2024년 재판이 이렇게 달라질까? 유동규랑 뭐 좀 비슷한 게 있나요? 그런 좀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김진석 씨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중압감을 느꼈고 지금 이재명이 다 나한테 떠넘기는 것 같아서 본인이 교사해놓고 내가 위증했다고 나한테 다 책임을 떠넘기 배신감을 느낀다. 마치 유동규가 하는 말과 유동규 굉장히 같아요. 유사한 네. 거의 뭐 복사하기 부처넣기 수준의 예. 주장을 김진성 씨가 하고 있습니다. 유동규도 있고 김성태도 있고. 네, 그죠? 그렇죠. 김진성, 유동규, 김성태 세 명이 뭔가 비슷해. 상당히 네. 김진성 씨가 지금 어떤 형사 입건 상태인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바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검찰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수재. 검찰의 네. 협조할 동기가 뭐 충분하네요. 대략 최소 징역 10년 이상형을 이제 부과돼도 굉장히 검찰에 절대적으로 협조할 수밖에 없다. 네, 아주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궁박한 처지에 있는. 중압감을 느낀다면 지금 여러 가지로 재판받고 있고 충분히- 어떤 지금 뭐 그런 이재명에게 중압감을 느낄까요? 아니면 지금 검찰에게 중압감을 느낄까요?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는 그 검찰의 입맛에 맞는 거짓말을 할 동기가 너무나 다분해 보입니다. 확실하네. 네, 그래서 김성태와 유동규와 똑같은 처지에서 저렇게 입장이 뒤바뀌는 셋 다 지금 똑같이 다 말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니까 다 바뀌었잖아요. 셋 다 똑같은 상황으로 이제 이유들이 좀 있는 거죠.